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2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지금까지 예정된 변론기일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로써 끝나고 만약에 평의를 하고 그 동안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일정은 마은혁 재판관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이제 쭉 진행된 재판 과정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걸 다시 이제 구술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변론 갱신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을 한다면 탄핵 심판은 2월 말 3월 초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공식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정한 거는 오늘이 8번째 그렇죠. 변론 기일인데 예. 최후 진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피의소 추인한테 마지막 발언권 줘야 되고, 예. 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권한쟁의를 먼저 결정을 내려서 임명하도록 강제를 한다면 이 최상목 대행한테 또 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따르면 어떡할 거냐. 요게 하나 논란이 있고, 만약에 따른다면 그럼 마은혁 재판관도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변론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려면 또 한 번 변론을 갱신을 해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까지 구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도 보고, 다만 이게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보시면 그때도 지금 이름 나오는 안창호 위원장, 저분이 그때 헌법재판관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때도 조용호 재판관인가요? 굉장히 극우적인, 극보수적인 인사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8대 0으로 전원일치 탄핵을 그랬죠. 시켰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공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만장일치로 아마 파면을 좀 선언함으로써 공론 분열을 막는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전 담당할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회부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진보든 보수든 이 사람들 녹록치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란 건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 성향을 떠나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중앙일보나 심지어는 조선일보까지도 아마도 탄핵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야,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나 이런 거 결정하지 말고 그냥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안 되겠니? 요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양상훈 주필이 주장을 했잖아요. 오늘 칼럼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죠. 지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주범들이거든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죠. 예. 어쨌든 대립을 하고 있으니 자, 다 뭐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내리고 뭐 이런 사법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윤석열도 잘못을 좀 뉘우치고 인정하고 그렇죠.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을 택하고, 그렇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네, 민주당도 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꺼내가지고 그거를 좀 타협을 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보도의 결을 보면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대로 가면은 헌법재판소 2말 3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선일보 한 번도 지금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석열의 복귀라고 점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기 대선이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다만 계속 오늘도 때리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뭐 균형감을 잃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어쨌든 손을 들어주면서 국론 분열을 시키고 있지만,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패색이 짙다, 이것은 탄핵 인용된다, 조기 대선 국면 간다는 예감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요 절차대로 가면은 2말 3초인 거지만, 만약에 구인 체제에서 이제 결론을 내는 방향, 그러니까 좀 바닥을 다져가지고 합의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구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뭐 3월 초가 아니라 3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 3월 중순에 나올 그렇죠. 있을 텐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이 또 결정을 또 임명을 좀 늦추고 또 그럴 가능성도 그렇죠. 있으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지. 고심을 좀 하고, 예, 법제처에도 한번 물어는 보고, 하루 이틀이라도. 예,
그런 것까지 합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변론 갱신 절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뭐 꼭 변론기를 이걸로 이제 종결하리라고 결정한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은혁 재판관이 어디까지 이제 하는 거냐 이런 거는 아직은 어쨌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모든 거를 모든 절차적인 어떤 뭐 이견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 빌미를 주지 않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은 3월 중순이나 그걸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요 기류대로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만 3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거의 이제 이 조중동은 그렇죠. 일치하는 진단입니다. 사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중동도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본인들의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기인데 시기에 관련해서 최상목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법적인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할까 결정을 할까 아니면 권성동한테도 한번 전화해보고 한동훈 측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여권의 흐름 야 준비됐어? 다 됐어? 그러면 들어가도 돼? 뭐 5월 말쯤 하는 게 훨씬 낫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좀 의심스럽거든요. 경찰청장 임명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본인이 그냥 뭐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네, 뭐 지금까지 보여온 최상목 대행의 처신은 예. 역대 최악의 대행 아닙니까? 뭐 대행이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전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아주 부실하게 내지는 아주 고의적으로 정치 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악의 대행으로 저는 기록이 될 걸로 보고요. 그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사실 지금 내란을 진압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경찰 인사까지 하고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안 해버리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이 여권과의 입장 조율을 할 가능성 물밑에서 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전 거기에 대한 책임들 어쨌든 이 국면은 정리되고 아마 이제 새 정부가 탄생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최상목에게는 이 모든 책임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좀 물어야만 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최상목 씨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만 딱 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제가 이제 뭐 그런 비유도 한번 했습니다. 이거 빵 셔틀 같은 거다. 마크 셔틀. 네, 예. 형들이 자꾸 이제 시키는데 따릅니다. 1,000원 주고 10,000원짜리 빵 사오고 돈 받고 와. 뭐 이런 거. 하여튼 돈 사옵니다. 남겨와. 네, 사와요. 사오는데 예. 정말 이것까지 사오면은 내가 큰 난국에 좀 빠질 것 같은데? 예.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딱 한 번 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한 3,000원 주고 5,000원어치 사오라고 해야지. 그렇죠. 10,000원 주고 1,000원, 아니 1,000원 주고 10,000원어치 10,000원짜리. 사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러면서 5,000원 남겨와.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예.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한 적은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빵을 3개를 사오라고 했는데 1개만 사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명을 다 임명 거부하라고 그렇지. 했는데 예. 1명만 남겨놓은 이 마은혁 재판관 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거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법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탄핵이 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2명은 그래도 임명해서 위기를 넘긴 거잖아요.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론을 내리면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렸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시오 결론이 났는데 여전히 만약 결론이 났는데 이게 만약에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윤석열 형님, 국민의힘 형님 여기 이제 쌍권들 형님인 것이죠. 예. 이 두 권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임명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임명 안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탄핵이에요.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심각한 헌법 위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까지 빵을 열심히 샀지만은 또 이번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까지는 제가 빵을 좀 100%는 100개 다는 사지는
못하겠네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인 것이지 이게 네. 최상목 대행이 어떤 양심 있는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의 뭐 권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은 선거가 최대한 늦춰져서 본인들이 피봇을 할 태세 전환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최상목을 포함해서 내란 동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비아폰도 마찬가지고요. 증거가 인멸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여론 형성도 더 자기들은 해야 될 필요를 느낄 그렇지.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시간이 필요해. 최상목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실도 지금 정진석을 비롯해서 경호처도 그렇고 안 밝혀진 게 굉장히 많고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둘 간의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익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정일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시간을 벌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건 본인들 개인의 이익이고 그렇죠. 이 나라를 생각했을 때 내란이라는 혐의를 통해서 나라를 쑥대밭 만든 자들이 수습까지 방해한다? 아 이건 진짜 패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 거야 아마 그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개인적인 심정이야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뭐 죄를 졌으면 뭐 숨고 싶고 지연시키고 싶겠죠. 근데 지금은 공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권한을 줬던 사람들이고 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현직 의원들이고 이 자들은 무엇보다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건데 막상 왔더니 아 우리 이익, 우리 정파 이익, 개인의 이익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 위태로워지고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저는 완전히 손절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반드시 이런 나쁜 행태들 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벗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 자들이 스스로 당을 해체를 일단 해야 됩니다. 해체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당 이름 또 바꿔야 되는구나. 국민의힘에서 또. 당 이름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당원 당규까지 완전히 새로 예.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룰이 그대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죠. 룰을 그냥 바꿀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무슨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바꿔야 할 텐데 그러네요. 그냥 바꾸면 얼마나 논란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갖고 바꾸려면 자 이제 당을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다시 합시다. 다시 만듭시다. 우리는 버림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인용이 되고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지금 근데 그것도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어렵지. 때문에 다 중진들의 이익인데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각 대권 주자들이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룰대로 경선을 치르려고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국민의힘에 다소 극화되어 있는 이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벗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 어려운 상황으로 그래서 이 피벗이 어려운 상황이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은 윤석열의 이 파면과 동시에 이 상황이 끝나야 되는데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조건이 같이 엮이면서 이 상황이 더 장기화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계속 달리고 있는 이 가속도가 계속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피벗을 해야 될 때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그냥 이 무리해서 바꾸면 연골이 나갑니다. 그렇죠, 무릎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참 저는 재밌는 현상으로 보는데 제가 작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요 상황을 뭐 예언서야. 미리 예견하고 썼다면 안 믿으시겠지만 예언서야. 아 예언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예. 알고리즘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직업을 제가 바꾸세요. 예언자. 예. 뭐 저도 어디 뭐 내려가서 뭐 하나 차려야 되나요? 아니죠. 예. 이게 보수의 예언자. 토종 비결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십시오. 호랑이 등에 타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리기가 더 어렵죠. 그냥 그렇죠. 호랑이가 안 달리고 있어도 그 위에 올라타면 무서워서 내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겁먹으니까. 근데 호랑이가 위에 탔는데 달리고 있어요. 그럼 못 내리죠. 실 국민의힘은 딱 그 상황에 걸려 있는 겁니다.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를 한 20년만 우리가 끌어다 봐도요. 어떤 정치 세력이든 큰 잘못도 하고 또 작은 잘못도 하고 계속 부침있게 엎치락뒤치락 주류가 비주류, 비주류, 주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너무 기현상인 게 과거에도 패족이란 말 많이 붙였거든요. 아, 그랬다. 패족 많았어요. 그랬다. 그럼 보통 패족들의 행태는 뭐였냐면 네. 다 상복 입고 나와서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그랬습니다. 검은색 상복 붙여놓고 무릎 꿇고 연기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천막 당사도 했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예. 패족했죠. 그랬죠. 그때 대선 자금 차떼기. 예. 내지는 안희정 지사도 우리 패족이다. 맞다. 노무현 정권 이후에 패족 선언을 했어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집단지성이 모여서 이 세력도 썼다가 저 세력도 썼다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거 저는 신기한 장면이라 처음 겪는 우리가 일인데 패족 중에 패족인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패족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의 극단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말 섞기 싫어서 안 섞는 거거든요. 너무 짜증나서. 그렇지 맞아요. 정말 딱 맞아요. 요 그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국민들이 야 그럼 윤석열이 돌아와서 계엄 한번 하면은 괜찮을까? 또 해도 될까? 미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든 아니면 상황은 잘 판단했지만 욕망이 더 커서 호랑이 등에서 안 내리든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어쨌든 이런 초식은 처음 본단 말입니다. 이런 초식 처음 봐요 저는. 이런 초식은 처음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봅니다. 계엄 예. 이후에. 계엄도 처음 봤지만. 그렇죠. 저는 처음이 지금 겪어지는 이 맞물려 있는 단계로 이제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또 한 번 예언을 하자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대로 결론은 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정리를 그렇지. 하니까요. 예. 근데 저자들 지금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끝까지 자기 사리사욕에 막 매여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력들은요. 영원히 정계에서 전 퇴출될 거라고 봅니다. 퇴출돼야죠. 요게 이제 이번에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당위적으로는 퇴출돼야 영국 됩니다. 이 자들은 패족이 아니고 폐품이 된다. 폐품. 폐품이 된다. 사람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족발 아니에요? 조기 족발 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폐품이 된다. 폐품. 예. 저희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이제 뭐 증언이나 증거들 이외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지금 살펴보면 오늘 또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의 1경비단장이 헌법재판소 직권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오후 4시에 나올 텐데 이 사람도 이진우는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고 요리조리 피해 나갔어요. 하지만 조성현은 분명히 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진우 밑에 있는 수방사 1경비단장은 자신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인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 증언을 할 예정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 부하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부하들이.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관이죠. 포고령을 김용현이 작성했다고 자기가 자기 컴퓨터로 직접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은 장관님은 컴퓨터를 잘 못 쓰신다. 쓰시는 거 잘 못 봤다. 그리고 포고령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자기가 봤는데 거기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썼다. 그럼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썼으면 김건희가 썼는지 윤석열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 책임이지. 다 공범이죠, 공범. 그쵸? 관여된 사람들 다 공범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내란 수괴인 거지. 그러니까는 포고령과 그 문건은 포고령과 그 소위 말하는 장관들에게 줬다는 문건은 그게 핵심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작성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애초에 해낸 녀석이 누구냐 이걸 가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윤석열에게 있느냐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현이 이걸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포커스는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김용현이 썼다고 하면은 윤석열이 억지를 쓰고 있는, 내가 그거를 애초에 김용현이 쓴 거를 잘 뜯어봤으면은 그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즉 위법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것을, 그 국회의 이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런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목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사전에 걸러냈을 텐데 그걸 걸러내지 못했어. 초기 진술이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우길 수 있었을 텐데, 또는
이 진술이 김용현을 직접 신문하면서 바뀌죠. 아, 우리가 요게 위법적일 수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했지만 이 길어질 가능성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겼지 진지하게 생각 안 했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윤석열이 직접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해가지고 아, 이거를 내가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켜야 됐어 라고 자기가 생각했으면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내가 꼭 창설을 해야겠어라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건 처음부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애초에 누가 썼느냐가 윤석열의 이 탄핵 여부 그리고 내란 수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김용현은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자기가 노트북을 사용했지만 자기가 쓴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매우 분명해 보이는 게 처음에 김용현이 애초에 윤석열 캠프에 왔을 때도 문건을 자기가 직접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써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써갖고 온 문건의 형식과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윤석열이 봐도 너무 허접해서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봐도 너무 허접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를 언제부터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글씨를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퀄리티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즉 컴맹인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그때 그런 사례를 봐도 김용현이 문서 작성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미 밝혀진 거지만 또 한 번 뒷받침되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이 만약에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계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런 게 중요해요. 누가 썼고 누가 지시했고 막 이런 게 추적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의 입장은요. 본인이 계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 당연히 계엄한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다툼 없는 사실을 조금 더 신빙 있게 해주는 억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억지를 반박하는 용도에 불과하지 전혀 법률의 구성 요건과는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억지의 말싸움의 세계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냥 법지 부리는 거를 야 입 막어 이틀 막하는 정도지 이게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 일단 계엄을 본인이 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을 다투는 게 내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냐 안 정당한 거냐 요것만 우리가 보면 되지 계엄을 누가 이거를 지시했느냐 당연히 윤석열이 지시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윤석열 쪽에서 방어가 안 되죠. 방어가 네, 안 안 돼요. 되니까 이렇게 예. 자꾸 하는 겁니다. 방어가 안 게다가 그리고 계속 뭐 방어권을 보장을 안 해준다 이렇게 계속 떠드니까 주장을 다뤄주기는 해야 되잖아요. 또 최소한도 주장을 다뤄주기는 해야 되니까 헌법재판소도 이런 걸 하나하나 또 반박을 해주는데 근데 이자들의 땡깡이 끝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해주는데도 무슨 하나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세상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신문에다가 쓰고 국민의힘은 항의 방문을 하고 이제는 막 대놓고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죄인이에요. 대역죄인이에요. 그럼 아니. 오늘은 심지어 무슨 카페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무슨 뭐 아니 그 카페 이야기는 지금 좀 이따가 하고 어이가 저는 없어서 좀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 때 가만히 있었던 저는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이프로스에서 꼭 정치적 중립 어떨 때는 정치적 중립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러다가 본인이 성은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검찰의 그 뜻대로 안 될 것 같을 때 이 춘천지검 검사장 하는 이영님이라는 사람이 이 헌법재판소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만요. 아주 이 악랄한 사람이 일제시대 재판관도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줬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그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줄 수가 있냐라는 아니 주로 윤석열 말 그렇게 네? 많이 했는데 글을 썼는데 뭘 더 들어준다는 거야?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님은 어떤 자냐 이 자는. 어떤 잡니까? 제가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예. 이런 대목이 제가 그냥 이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네, 기사를 읽으면 여러분이 보통 지루해 하시는데 예. 그러나 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헌재를 향한 이 검사장의 공개 저격, 그러니까 이영리 검사장의 공개 저격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지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시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양지청 부부장 시절
대검 중수부로 파견왔을 때 서초동으로 자주 부르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검사장이다. 서초동으로 자주 불렀던 네. 후배다.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건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라고 돼 있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 보직 경로가 풀렸다. 면서 현직 검사가 헌법기관인 헌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다. 네. 이런 그 거 윤석열 사단이고 친윤 검사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법조인 중에서 변호사인데 검사장급의 변호사야. 굉장히 높은 변호사예요. 연륜이 돼 있는 그 사람이 야 대법관들 말이야 야, 개판이야. 한국 대법원 저거 싹 쓸어버려야 돼. 일제 때 재판관들보다 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아마 변협에서도 징계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업무를 계속 볼 수 있겠어? 변호 업무를?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을 예를 들면 네. 친구랑 술에 취해가지고 했다. 저는 네. 그러는 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자는 다 보라고 검사들이 쓰는 게시판에다 올린 그렇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사들이 쓰는 게시판에 올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 거의 반 공개 게시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일부러 보라고 보라고 쓴 거야. 뭐라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뭐 발언, 어디서 사적으로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이고, 기사에 제가 읽어드린 코멘트 마냥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 헌법을 지켜야 되고 법률상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거에 더해서 자기의 어쨌든 간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이 공개된 게시판에다가 자기 업무 관련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거기다가 쓰는 행위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뭐 라인이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저 아까 춘천지검장 때문이라도 전 이제 검찰은 문 닫고 이제 저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인사도 그러면은 저렇게 춘천지검장이 지금 저 문제되는 발언을 하는 인사를 누가 앉혔습니까? 결국 윤석열이 그렇지. 지검장들, 그러니까 군으로 치면 사단장들을 다 지 말 듣는 사람만 다 갖다 앉혀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뭐 정치적 중립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없어요. 후배들 생각할 필요 없어. 자기는 이거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검사장까지 했잖아. 그러니까요. 대형 로펌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윤석열이가 달아줬잖아요 별을. 네. 윤석열한테 보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홍위병이에요. 내란의 홍위병. 근데 저런 인간이 춘천지검장이면요. 그렇죠. 강원도 사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관할이 넓으니까. 그렇지. 이게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내란죄 관련된 게 우리가 잘 듣기가 어려웠잖아요. 과거에 내란 한번 우리가 들어본 게 이석기 내란 예비 음모 무죄 났고 선전선동으로 9년 선고받고 다 복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아로라는 단체 만들어가지고 전복하자 이 구상인데 그때는 그 구상을요 몰래 했다고요. 눈치 보면서 몰래 조심하면서. 근데도 9년형으로 선고했는데 지금 이 춘천지검장 같은 세력들 이자들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9년이 뭡니까? 한 36년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석기를 내란 선전선동으로 9년을 선고할 거면요. 이 춘천지검장 같은 사람은요. 몇 배는 더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지금 약간 넉넉히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권력을 다시 이렇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헌정 질서 자체를 위반한 사건이잖아. 내란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내란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던 자가 이 검사장이라는 인간이 뭐 정의의 수호자라며 지들이 검사가 정의를 실현하고 무슨 뭐 인권을 보루하는 마지막 뭐 심판자라며 뭐야
이 인간들이 무슨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다 집앞그릇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죠 지금.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좋아했습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근데 이게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그 상황에 아무리 윤석열의 은혜를 입고 윤석열이 키워줬어도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 나는 충성을 다 바칩니다 이런 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검사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로. 법 위에 있는 것 같아. 네, 혼자. 만약에 이게 산자부에 또는 무슨 뭐 보건복지부에 또는 노동부에 1급이 검사장이면 1급이죠. 1급이나 2급이 공무원 게시판에 야 이거 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어? 헌재 이거 두들겨 패야 돼. 이거 일제놈들 같아. 라고 썼다고 쳐봐. 산자부나 노동부 공무원이 1급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검사는 뭐 달나라에서 와서 별나라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인인 거야. 그냥 집권 여당이 아니죠. 극우 보수 꼴통 세력들의 잠재적 국회의원이다 나는 잠재적 배지다. 네. 나는 언제나 나가면 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국에. 근데 또 나가가지고 배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자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석동현, 윤갑근 이런 루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로펌에서 고문하면서 이상한 소리 찍찍하고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할 때 또 인터뷰하면서 나라의 진보를 가로막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근데 인간들이.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이 네. 정의를 독점해요. 그렇죠. 자기가 곧 짐이 곧 정의예요. 그렇지. 사악한데. 아니 저는 저 행동은 사악하다는 얘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요. 실무자들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십니까? 어디 좋아요 하나 눌렀다가 그거 발각되면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정하게 봅니다. 중립 의무라는 게. 왜? 그만큼 중요하죠. 공무원이니까 나라의 녹을 받으니까. 근데 검찰 하물며 일개 검사가 아니라 부장도 아니라 검사장이 저런 소리를 합니까? 이 시국에? 그러니까. 저건 저는 사악한 것도 저렇게 사악할 수가 없죠.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가, 이 썩은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해악이. 저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거 정리 못하면 대한민국은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봤자 의무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또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중도 보수라고 본인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포장을 한다. 마치 이제 조선일보 세탁기 돌려줘요. 또 세탁기. 조선일보가 합리적인 정론지였던 것인 마냥 계속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윤희숙도 지금 저 카페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무슨 엠번방 같은 커뮤니티에 문영배가 가입돼 있고 헌재 소장 권양댕이 가입돼 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댓글을 달았다. 거기에서 빨리 탈퇴를 해야지. 거기에는 10년 동안에 2,000건의 음란물이 게시됐던 곳이다. 알고 보니까 그 N번방 같은 커뮤니티라는 게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 고교 동창 카페예요 그게. 고교 동창 카페고 10년 동안 2,000건의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거는 그 고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어떤 그런 좀 아저씨가 한 사람이 계속 그걸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달았다는 거는 거기에 부장판사로 오니까 부산의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오니까 축하한다 라고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같은 동창이니까 축하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오랫동안 이제 못 봤는데 자주 볼 줄 알았는데 못 봤네 고맙다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를
한 건데 마치 이제 윤희숙이 채널 A와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리고 채널 A가 인터뷰를 한 다음에 뽑아놓은 그 썸네일을 보면 문영배는 거의 N번방에 가입한 것 같아. 전 이제 정말 그리고 N번방에 가입해서 댓글을 단 것 같아. 전 이제 나도 좀 무슨 그거 게시물 좀 나한테 좀 보관할 수 있도록 주라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느낌이 딱 그 느낌이야. 전 이제 너무 슬픔을 넘어서 이제 진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 상황을 웃겨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퍼서 나오기도 하는 그런 혼합적 눈물인데 아니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도 지냈고 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가 제기하는 의혹의 수준이 그것도 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그것도 재판관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예. 이따위 수준의 의혹 제기를 한다. 이거 의혹도 아니죠. 그냥 헛소리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도 지금 어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것도 예.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아파트에 아파트 어떤 커뮤니티가 범죄자가 있어. 하나 아니 뭐 커뮤니티도 커뮤니티지만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뭐 범죄자일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 뭐알 수가 없지만 그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다니다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인사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오고 가다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 같은 아파트 살았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 뭡니까? 연좌제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무슨 연좌제보다 더 심한 단어 뭐 있습니까? 아 정말 수준 너무 떨어지고요. 진짜 아니, 평론하는 게 아깝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 네. 그것도 내 문제 삼을 일인지 모르겠으나 네. 최소한 이 카페에 무슨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당장이다. 관리자입니까? 뭐 당장이다. 운영자, 네, 뭐 운영자예요? 카페지기, 네. 카페지기. 네. 아니 뭔데 이게 어떡하자는 건데요 도대체? 아니 근데 고등학교 어쩌자는 동문회 거예요, 카페에 가입되신 분들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페에 가입돼 있는데 한 아니. 100명 동창이라고 해도 한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50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한 60이 넘었을 거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얼굴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40년 많아. 됐겠죠 학교 졸업하고. 4, 그렇지. 50년. 네, 근데 이제 나 누구다 옛날에 같은 반이었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 그래 같은 반이었구나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야 너는 이런 게시물 맨날 올렸으니까 게다가 나는 판사야. 나는 부산 지방법원의 판사인데 네가 감히 내가 있는 카페에 이런 거나 올리고 너는 무어바도다. 무어바도다. 너는 아니 줄이를 틀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카페에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예. 이 사람이 뭘 올렸는 건지도 제가 모르고 어떤 예. 맥락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글이 가령 이 사람이 무슨 뭐 해킹을 당한 건지 예. 스팸을 올린 것인지 스팸 게시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뭐 2,000개를 올렸다 그러니까 2,000개의 무슨 뭐 음란물 무슨 뭐 유통업자인지 이걸 지금 뭐 알지도 아니, 못하고 근데 그런 거 근데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거를-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좀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네. 판사라는 이유로 내가 평소에 내가 가입된 모든 카페를 순시를 한 다음에 네. 그런 것들을 판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왜 올리지? 이 사람은 없네. 1 스팸 그러니까 그 해킹을 당했다. 아. 2 자기 의지로 올리고 있는 음란물 많이 하다. 3 뭐 그런 거냐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추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네. 뭐 이런 활동을 평소에 자기가 가입한 모든 온라인 카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네, 제가 이게 왜 악의적으로 보냐면 문영배 재판관의 그동안에 무슨 판결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걸 논하고 있거든요. 음란물 뭐 사이트 카페 이게 우리 헌법 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네 무슨 황대장이냐고요.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윤희숙 의원 카페 한번 다 털어볼까요? 네. 들어가 있는 거 역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카페라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구촌이잖아요. 지구촌 안에는 뭐 범죄도 있으니까 판검사들 다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균질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공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다 존재하는 게 우리 세상 산데 너 왜 세상에 살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주장은 이거야. 그 고교 동문 카페에서 나왔어야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젊은이들이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젊은이들은 왜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젊은이를 알아요? 윤희수 의원이? 젊은이들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것을 본 젊은이들은 환멸을 느낄 것이다. 결국 왜 이런 무리수가 나오느냐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 뭐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조금 더 가면 뭐 대선을 나오려고 하는 것이거나 대선이 아니면은 요 분위기를 타고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것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이유가 아니면은 이런 본인이 생각해도 황당한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당한 얘기를 내가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문영배 재판관과 헌법재판소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어필을 해야겠다. 이게 앞서지 않았으면은 이런 황당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엄청나게 퍼져 있거든 지금 구구들 게시판에. 아니 근데 정치인이잖아요. 윤희숙 전 연구원장. 예. 정치인이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자체가 잘못됐는데 의혹 제기하는 것도 저 살다 이런 의혹은 처음 보는 거예요. 저 무슨 의혹거리나 됩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황당해. 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폐품이다. 폐품, 정확합니다. 폐품 정당. 아니, 더 이상 이제 말 섞고 싶지도 않은 거 아니? 이게 어떻게 의혹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네. 아니 누구에 대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역으로 이런 수준의 산삼순백이 쓰러졌어요 지금. 놀랄 정도죠. 산삼순백이 쓰러졌어. 어이가 없어갖고 쓰러졌어 지금 그러니까 산삼순백이.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을 감히 어떻게 제기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산삼순백이 정신이 잃었어요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정말 네, 황당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신 변호사님 책 한 권 더 써야 됩니다. 폐품의 종말. 폐품의 종말? 폐품은 종말한다. 잠시 삼사순백이 쓰러진 기념으로 광고 이어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이게 거의 확실한 것 같네. 뭔가 있는 게.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이고요.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새 이벤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입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이 한 박스에 30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 30개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에 이 조그만한 캡슐 같은 병 하나에 한 뿌리의 사포닌이 들어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4,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이고요. 2월에는 순백산삼 1+1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산삼 젤리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맛있으니까요. 어른들이 뺏어 먹지 마시고요. 수출품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특별히 소량 준비했습니다. 2월에도 온 가족 겨울 건강 관리 산삼 순백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이 1666-1080입니다. 네, 맑음 1호사님이 산삼순백 2회 구매해서 먹었는데 정광장 못지않게 효과를 봤다라고 체험을 직접 올려주셨네요. 저도 사실은 홍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더라고요. 정관장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산삼 순백마저도
카페 얘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쓰러졌어. 지금 잘 자세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자세를 한번 잡아주세요. 네, 삐뚤어져가지고 네. 지금 자, 산삼순백 왜 쓰러졌냐?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 네. 못 참는 거예요, 얘들. 네, 네, 그러니까 네. 강력한 산삼순백. 사포닌 함량이 높은데 지금. 저 정관 목사한테 5만 원 부패를 못 먹은 거 아닌가? 정관 목사는 전국을 돌면서 5만 원 부패를 목 놓아 외쳤대. 이 지금 정광훈 씨가 한 말이에요, 다. 야, 모든 우리 지방에 있는 단체는 다 5만 원짜리 뷔페를 사줬어요. 뭐 이러고 살인적인 스케줄로 전국을 다 돌았잖아. 뷔페 5만 원짜리 또 다 사줘가면서 말이야. 근데 5만 원짜리 나한테 얻어 처먹은 X들도 광화문에 안 나온단 말이지. 또 다른 집회에서는 또 5만 원 다 줄 테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책임지고 1,000만 명 동원하란 말이야. 어르신들, 노인들 데리고 이게 5만 원 뷔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동원 당하는 거잖아요. 이 목사라고 부르기 싫은데 이 사람하고 바포 목사, 최일도 목사하고 비교가 확 되네 진짜. 이게 이런 자가 무슨 목사야? 근데 정치권에 미치는 야. 해악이 너무 크고 이게 거기에 이제 무슨 국민의힘이 목사야? 한 배를 탔으니까 네. 책임져야죠. 그리고 에휴. 황당한 사람들인 게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다른 보도 보니까 소년보.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년보 목사 이런 사람을 또 그 사람도 목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양반을 또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전한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 그렇죠. 이제는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한길 씨는 또 이 전광훈 라인이 아닌 거예요. 정광훈 라인이 아니야. 예, 전광훈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을 침해했어? 그렇죠. 전광훈 씨가 공종 영업이니까. 네. 공정 영업이니까. 전광훈 씨가 전한길 씨를 비난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잘못했다. 역사 강사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전환기 중국설 뭐 이렇게 또. 저 중국에서 온 거 같다. 역사 공부를 잘못했다.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막 하면서 저 사람은 소년보 씨 그쪽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또 비난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이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의 이 본질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영업의 문제로 시작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의 영역에서 가져오는 해악과 정치의 영역에서 끼치는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는 뭡니까? 극우의 에너지, 파시즘의 에너지거든요. 예. 그 시작이 뭐든 간에 애초에 이 의도가 뭐였든 간에 결국은 그게 파시즘으로 연결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면이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이 돼도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럴 거잖아요. 자기 영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시즘의 에너지가 일정 농도 아주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킬 만큼 커지지는 않겠지만은 일정 정도 유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계속 이 난리를 치는 거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만 원 부패 사주고 정치권에 이 부패 사주고 뭐 이런 거를 제공하고 정치권이랑 소통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목사라는 이유로 무슨 종교라는 그런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최근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내란 선동이잖아. 전광훈의 그렇죠. 내란 선동이기도 하고 전광훈의 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뜰폰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카드 그렇죠.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그렇죠. 위반 다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치 행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이거는 수사해야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대형 허리케인이 지금 내란을 사실상 계엄을 일으킨 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태균 사건이 일어나고 명태균 게이트가 일어나고 김건희 윤석열과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게다가 수사 보고서가 나왔어. 구속이 되기 직전이야. 그런데 명태균이 구속되기 직전에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했나 봐. 겁을 팍 줬죠. 전달을 했나 봐. 오늘 겸손은 힘들다의 명태균의 변호인이 전화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말은 안 했어.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는 말은 안 했지만 어떤 내용을 그리고 전달을 했는지는 말은 안 했지만 있다는 거고 서로 간에 연락을 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계엄, 내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허리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고, 예. 이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특히 국민의힘은 이거는 진짜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국민의힘 괴멸 특검이라고. 스스로 자백하죠.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김건희와 명태균 요 관련된 이슈로 전 계엄 선포했다라고 보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엄이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물론 이런 그렇지. 거죠. 체포조나 이런 것들을 오래 준비해 왔으니까 그 저변 준비는 오래 해왔는데 제가 허술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허술하다는 거냐면 군이 투입이 돼서 우왕좌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자기들끼리도 막 몇 번을 모이고 결의를 다져서 막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해서 포스트마다 딱 여기 오고 저기 군 오고 톱니바퀴 돌듯이 이걸 해도 어려운 건데 플랜 A, B, C, D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날의 플랜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게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보십시오. 그냥 군이 딱 풀렸는데 그냥 좀 소위 말해서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지. 유야무야 그러면서 시민들이 저를 막은 거거든요. 그 제가 왜 그 얘기와 연동을 시키냐면 김건희 이슈 때문에 원래는 이 타이밍에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계속 뭐 누구 체포하고 이런 준비는 철저하게 했는데 이 실행 계획을 그래. 굉장히 저는 성급하게 해서 그냥 뭐 한번 폭죽 한번 빡 터뜨렸다가 그냥 끝나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걸 지금 와서 프레임을 또 이러니까 이거 계엄 아니야라고 또 뻥치고 있죠. 경고용이다. 네,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급박하게 뭔가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계엄으로 죽나 이걸로 죽나 어차피 우린 죽는 거다. 그냥 계엄을 해서 도박이라도 해보자라는 어떤 강력한 동인이 있어가지고 뭔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밀어붙인 것 같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이 명태균, 황금폰 이걸로 저는 거의 뭐 확실시 됩니다. 추론 자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쭉 말씀드렸듯이 총선 지고 의석수가 분포가 요렇고 그럼 여당이라도 장악을 해갖고 특검을 막아야 하는데 한동훈이 저러고 그 당권을 한동훈한테 갖고 여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 막기도 벅차서 계엄 준비를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돌발 변수가 하나 더 붙은 거죠. 명태균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던 차에 명태균 수사를 검찰이 해가지고 그 11월 달에는 이미 수사 보고서가 이제 상당히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죠. 김건희 딱 겨냥한 윤석열, 김건희를 겨냥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까지 수사 보고서는 작성이 된 거고 용산에서 다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검찰이 그래도 지고 있으면은 검찰을 쥐락펴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12월 3일 되면은 이제는 기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일 되면은 네. 기소가 되면 이제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재판이야. 건데 컨트롤이 안 돼. 거기서부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 그리고 재판에서 하는 얘기와 재판에 제출된 증거 이런 거는 이제는 언론에 다 줄줄이 보도되는 건데 그렇죠. 요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거죠. 판을 없는 거죠. 귀없는 법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게 네. 단순하게 무슨 창원 산단 지금까지 나온 거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의심했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다른 사건들도 또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허리케인이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엄청난 태풍이 될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살아 있으면 그렇죠. 본인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 이제 딜 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이제 모색해 보리라 하는 뭐 마음을 여러 가지를 먹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명태균 씨도 결국은 다 이제는 열어놓고 다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오히려 요 특검을 수용해라, 특검을 하자라는 거를 주장을 해서 이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어쨌든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뭘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구도여야 수 되는데 없어.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태균 특검 자체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보수 개멸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막는 구도로 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이슈 자체는 영원히 뭐 묻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요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이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뭐 국정조사 할 때는 나올 수 있잖아 또 명태균. 그렇죠. 예, 19일에 뭐 증인은. 나온다는 이 얘기도 예. 나오는 건데 전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모든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정보보다는 훨씬 명태균을 잘 알 거예요. 이자가 꾼인지 그렇지. 역사를 잡으면 어디까지 이 사람이 흔들지도 윤석열, 김건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이 10월, 11월 달에 한 게 뭡니까? 계속 페이스북 올리고 뭐 기자들 만나서 뭐 어떤 언론사든 다 만났거든요. 그렇지. 매일 그냥 명태균의 말만 쫓아가다가 약간 쪽에 붕 뜨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지 않았을까? 윤석열 맞아요.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거의 야 이거 컨트롤이 안 된다. 아 우리 스픽스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그자가 또 이제 기소가 돼서 법원에 넘어가고 이제 핸드폰도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 던져서 공개 검증하겠다까지 나오니 굉장히 두려웠겠죠. 전 그래서 계엄을 하지 않았나라는 사실 생각입니다. 전개환 두려웠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개환이 두려워서 계엄을 선포했을 수도 있다.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보도를 한 쪽은 뉴스토마토잖아요. 그 뉴스토마토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나 때문에 처음에 7불사 기사로. 계엄이 12월 3일 날에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9월 5일이에요. 처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딱 9월 5일 네 달 날. 만에. 9월 5일. 딱 그러네. 네 달보다 이틀 안 걸려서 이제 딱 그 계엄이 참 일어난 거죠. 희한하네. 9월 5일 날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있었고 9월 6일인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장관 가고.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점지를 한 거는 그 이제 전이긴 그 하지만은, 전이지. 예, 청문회 거치고 뭐 이렇게 된 그렇지. 거긴 하지만 실제 관계. 네. 관계 9월 6일. 그리고 이게 명태균 사건이 오세훈, 홍준표에 만약에 발을 잡으면 지금 인기 있는 김문수는 명태균이랑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인기는 없지만 명태균이랑 상관은 없는 한동훈. 이 두 사람밖에 안 남는다는 거지. 뭐 유승민 후보까지 셋 남는데. 유승민까지. 예, 근데 셋 이제 정도. 본인이 대권 주자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뭐 있긴 있죠. 누구? 권성동? 아니 뭐 안철수 이런 사람도 안철수? 있고 아, 거기는 명태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명태는 모르고 아. 균은 알 수도 있으니까 뭐 아. 아직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다른 언급이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경선이라는 큰 경기에 예. 어마어마한 영향.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치면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 정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다. 우승 그렇죠. 후보군에서 한 그렇다. 두세 명을 떨어뜨리는 거라 월드컵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그렇죠. 아. 결국은 큰 축은 네. 김문수 한동훈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거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룰과 기본적인 골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 상대 안 된다. 한동훈 대 김문수의 구도에서 김문수가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상황은. 그렇죠. 골조가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되는 게 국민의힘의- 김문수를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한동훈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을 너무 싫어하고 잘 됐네. 김문수를 너무 좋아해. 잘 됐어.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 망하겠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렇게 가세요. 김문수는 네. 그 판에서 보면은 약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후보예요. 뭐 어떤 약? 도지사입니다. 이거밖에 약점이 없고 네. 나머지는 다 약점이 아니잖아요. 극우적이다. 어. 옛날에 막말을 좀 했다. 뭐 극우 집회에 나갔다. 나 김문수인데 뭐 이거 네. 이거. 네. 어. 그런 건 하나도 약점이 안 되잖아요. 아. 뭐 그냥 해프닝. 해프닝. 여러분 이분 도지사입니다라는 게 조금 있었지만은 아.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해프닝도 있었네. 요것 정도가 약점이지 거의 뭐 완전 무결한 후보입니다. 지금 명태균 이슈도 없고. 그러니 뭐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굉장히, 예. 응원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경선이 저는 굉장히 네. 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랑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죠. 예, 지금 판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김문수도 내가 언제 대권 후보 돼보겠어? 언제 돼보겠어? 이제 마지막 남은 거지. 그래서 책 한 권 더 쓰셔야 된다. 보수의 정말. 예, 해품의 정말. 예, 보수의 정말. 보수의 정말. 예. 최근의 정치본색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